이슈 토크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교육계에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로 나선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은 제2의 부산발 교육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 현장에 대해 여러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하윤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과 함께 부산 교육의 현 주소와 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한국교총 최초로 연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먼저 현재 이끌고 있는 한국교총은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947년 11월 23일 날 태동되었으니까 예. 정부 수립 1년 전에 태동이 되었죠. 그죠? 우리 유치원, 초등, 중등,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문직 단체입니다. 예. 우리 18만 회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직 단체에서 제가 재선을 해서 최초로 직선을 해서 재선은 처음이었죠. 예. 그래서 재선을 해서 지금 이제 오는 6월 20일 날 임기가 끝이 나는 거죠. 예. 예. 또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만큼 그렇습니다. 더 예.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예. 지난해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학생과 학부모들과 소통을 하면서 교육 철학을 알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와 또 주로 어떤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일상생활의 그 브이로그를 통해 가지고 예. 제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우리 특히 부산 젊은이들과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소통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예. 그 소통의 중심선상에 우리 교육에 제가 또 전문가니까 유초 중등을 제가 아우를 수 있고 또 부산 교육대학교 바로 직전 또 총장을 제가 또 했기 때문에 부산 교육의 그 중심선상에 놓여 있는 이런 재반 문제들을 유튜브를 담아 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들과 우리 젊은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저는 제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윤수 교육 TV 꼭 좀 봐주십시오. 예, 유튜브라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빠르게 또 이제 적응을 해 나가시는 모습인데 네. 부산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위기에 직면한 부산 교육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네. 포부도 밝히셨는데요. 네.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행교육감 8년 동안 하면서 부산 교육이 뭐 이른바 그 소위 깜깜이 교육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는데요. 예. 평준화가 아니라 평준화 교육으로 나는 이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려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한 줄 세우기 식이라는 이유로 그냥 평준화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예, 하향 편준화가 그렇죠. 하향 평준화가 된 예.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2의 수도에 걸맞지 않는 정말 이제 학부모님들과 지금 부산 시민들은 굉장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예. 그래서 기초학력 진단 평가라든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과목이라든지 어떤 예. 특기적성이라든지 있는지의 여부 문제는 담임 선생님이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진단 평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의 자녀의 수준도 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깜깜이 교육에 나는 가장 그 문제가 있고 또 인성 교육도 너무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인성 교육이 지금 거의 지금 나타나 있지 않는 걸로 봐지고요. 예. 또 소통 불통, 인사 불통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고 청렴도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 그런 문제를 지금 일소에 해결을 하려 하니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것이죠. 이걸 네. 좀 해결해야 되겠죠. 네, 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보완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네. 해주셨었습니다. 현재 교권이 훼손돼 있다 이런 말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학생의 인권과 또 교권의 상호 보완을 위한 대책들은 어떻게 좀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육기본법에 보면은 예. 학생과 학부모와
이 교원이 3주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게 교육 공동체인데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저는 교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는 이런 실정이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달라질 정도가 아니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선생님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건 바로 이 가르쳐야 할 권리잖아요. 또 가르쳐야 할 의무이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이 교육권에 대한 교권이라고 하는데 교권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교권이 침해되면 침해될수록 고스란히 그 피해는 학생들 몫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교권과 우리 학생 인권의 문제 이것도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상호 보완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가 계속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학부모님들과 이 우리 3주체 간에 좀 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지고 교육 공동체가 복원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예. 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도록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순환 구조로 생각을 하시네요. 가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학력 깜깜이와 또 기초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학력은 또 학부모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교육청 그 부산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중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중 3학년들을 상대로 해서 한 2,700여 명을 진단 평가를 해서 국어, 수학, 영어 문제 예. 이러한 문제를 평가를 지난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도 지금 현 교육청에서도 뭐 자기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만 학력 저하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력 저하가 된 게 아니라 그 전 깜깜이 교육 한 줄 세우기식이라는 그야말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코로나 일부로 인해 가지고 더 가속화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간 계층 우리 학생들이 예.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형국이 돼 버린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깜깜이 교육과 이 학력이 심각하다라는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저는 이 현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걸 어떤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예. 말씀하셨듯이 깜깜이와 기초 학력 저하가 심각하고 또 전반적인 수준을 또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한 줄 세우기식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이걸 한 줄 세우기식이라는 이유로 명분을 찾아가지고 팽준화에서 팽두나 예. 화양식으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자기 자녀의 학력을 어느 수준이 있는지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그렇게 되니 학력 저하가 말할 수 없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죠. 예. 이 교육의 경쟁력이 곧 부산의 경쟁력으로도 또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2의 수도 우리 부산이 예. 이토록 방치되는 것은 정말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그 노여움이 크리라고 봅니다. 예,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장 고민해야 할 그렇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현장에도 아무래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도 신경 써야 하고 또 학사 운영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교육부가 우리 교육 현장을 갖다 보고 지금 각자 도생하라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은 지금 학업에 매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학업에 매진하다 말고 또 이 키트 학생들 이 자가 진단 예, 이 평가도 이 선생님이 해서
그걸 각자 해라. 이러면 이건 선생님은 이거 몇 가지 일로 하는 겁니까? 업무 분담이 굉장히 많다. 안 되는 거예요. 가중되어 있다라는 예. 것이죠. 게다가 이 수업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업이 질 저하 문제로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예. 이 코로나의 방역 문제까지 이 키트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선생님들에게 부과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가중된 것이죠.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이것은 정말 자라는 아이들에 있어서 정부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일일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정말 정부가 이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책임을 지고 이 코로나19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생님들에게 키트 자가 진단 평가를 선생님까지 이걸 몫으로 돌려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게 너무 이거는 가대한 업무 분담이 일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도 크게 저하되고 또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이 방역 문제 이렇게까지도 이것은 또 이중 삼중으로 이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온당치 못한 저는 처사라고 보는 거죠.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렇죠. 이 진단 검사 업무까지 또 가중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업무 분담이 좀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건 본래대로 정부가 우리 방역 문제 예. 여기에 지원 체제를 더욱더 구축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 선생님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 학력 저하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학력 저하와 특히 인성 문제 이르기까지 좀 선생님의 우리가 본령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올바로 좀 해주시고 함께 대응을 해서 이 슬기롭게 해결을 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청년층과 또 지역 인재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였는데요. 네.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의 대학이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었습니다. 지역 대학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교육청하고는 약간 빗나가는 문제이기도 하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지산학 문제죠, 그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하고 우리 대학의 산단하고 예. 또 기업체하고 이 협력이지만은 우리 교육청도 이건 관여를 해야 된다. 특히 전문계라든지 특성화계, 마이스터계, 인정계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쪽은 선체부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인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부산에 이것은 우리 부산 민간이 전부 다 합쳐야 된다라고 나는 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이 즉 매년 한 10,000명 가까이 전부 유출 지금 그야말로 탈부산 너시를 그렇죠. 가고 있단 말씀이죠. 그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지금 오고 있는 게 우리 부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부산에 인재가 머무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과연 우리가 뭘 했는가 하는 깊은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이 시스템 가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예. 예. 말씀하셨듯이 또 전국의 주요 광역시 중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부산이기도 하고 네. 또 사람들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중심에는 또 교육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당한 말씀이죠. 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초학력 같은 기본적인 걸 또 챙기면서도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은 아주 특화된 게 많습니다. 예. 우리 부산은 아시다시피 항만 물류 중심 그렇죠. 도시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제2의 그 제조업도 굉장히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예. 또 활기찬 우리 부산 시민들의 어떤 정신력도 있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 액티브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장기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 교육 과정 또 우리가
교육 과정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을 해가지고 부산에 인재가 머무를 수 있고 제4차 산업혁명에 있는 어떤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시스템이 정말 우리 부산에 꼭 있어야 되겠다. 예. 이를테면은 뭐 우리 오래 전에 우리가 부산을 이끌어왔던 사상공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사공단이라든지 녹산공단이라든지 얼마나 많나요? 이런 부분에 인재를 앞에 선취업 후 진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문제. 예. 그래서 그 우리 특히 임금 문제가 굉장히 고등학교는 열악한 이런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 우리 물론 이거는 국가적 차원도 아젠다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부산에서 상생할 수 있고 다시 부산이 우리가 역동성으로서 다시 꽃피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저는 우리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가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저는 가야 된다. 그렇게 가면은 우리 부산은 AI, 이 메타버스라든지 채트라든지 이런 시스템 이런 구조물들이 교육 환경 개선 쪽도 있지만은 이 메카들이 미래를 지금 이제 미래가 와 있잖아요, 그죠? 예. 이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준 것으로 미래 교육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학생들의 미래 교육 그 스마트 기기라는 이런 태블릿 PC 이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고 블렌디드 수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고스란히 교육의 몫입니다. 예. 그런 개념에서 우리 교사들도 매우 이 문제를 잘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도구화로 전락돼 버리면은 교육에서는 이거는 배제되었고 큰일 나겠죠. 이거는 게임기로 전락된다라면은 이거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교육 과정에 펼쳐서 담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교육을 담보해서 제2의 우리 수도인 부산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 가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는 거죠. 부산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되 본질은 흐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교육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성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산의 미래 교육 방향성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기초학력 진단 평가와 학업성 지도 평가를 통하고 인성 교육과 함께 창의력을 향상시키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단위 학교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이 움켜잡고 가서는 안 된다. 저는 단위 학교의 소통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되고 단위 학교의 활성화도 곧 우리 제2의 부산발 교육혁명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우리 부산도 실리콘밸리에 해당되는 게 분명히 4차 산업혁명과 걸맞는 시스템이 어떤 장소가 마련이 되어져서 빨리 함께 공유해 가면서 가야 된다. 부산의 인재가 어떤 형태로든 머물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부산 시민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책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속 가능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육과 관련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부산 교육의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